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또 재미있는 기사를 찾아서 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로드 자주 쓰시나요? 오늘은 바로 클로드를 만든 회사인 엔트로픽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엔트로픽이 되게 재미있는 기업이거든요. 스페이스 X에 이어서 매우 큰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는 잘 나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랑 살짝 갈등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2편 정도에 걸쳐서 들려드릴게요. 어려운 경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스토리 정도로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Anthropic's astonishing commercial success make it a target. 엔트로픽의 경이적인 상업적 성공이 도리어 표적이 되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살짝 알쏭달쏭하죠. 부제를 한번 볼게요. The cult-like firm is battling with the government for control of superpowered AI. 종교 집단 같은 이 기업은 초강력 AI의 통제권을 두고 정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기사의 부제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 The cult-like firm이라는 표현 말이죠. 간단하게 직역해보자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기업이라고도 오버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종교단체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업의 조직 문화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거나 맹목적이고 독특한 신념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을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어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아보자고요.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사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마그니피카 우마니타스, 즉 고귀한 인류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회칙이라는 건 가톨릭교회의 교황이 전 세계 주교들에게 보내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를 말하죠. 해당 회칙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보호와 존엄성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것과 관련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교황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할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입니다. 이들의 만남에 대해서 포춘지에서는 이런 타이틀도 내놓았습니다. 교황이 바티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준 무신론자 AI 기업가 크리스 올라는 누구인가? 그는 기술 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조합이기는 합니다. 교황 바로 옆자리에 앉아 연설한 인물이 종교가 없는 실리콘밸리의 30대 억만장자였다는 점이 말이죠. 그렇다면 엔트로픽의 이 공동 창업자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인간의 약점을 기반으로 번창할 때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실험실이 답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같은 전통들이 수천 년간 다뤄온 질문이며 우리는 당신들이 그것을 지금 이 역사적 전환점으로 계속 이어가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종교 공동체, 시민사회, 학자들, 정부와 같은 더 많은 세계가 교황성하께서 여기서 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연구소에 말해줄 지식 있는 비판자들이 필요하며 또한 인센티브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도덕적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AI와 기술 산업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윤리와 인간 가치의 문제이며 이를 감시할 도덕적, 사회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인데요. 이제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종교 집단과 같은 기업인 엔트로픽이 마주한 문제를 꼬집으면서 시작합니다. 종교가 중요했던 중세시대에 흔했던 역학구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요. 문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종교적 권위의 역설은 바로 신자들에게는 종교적 권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대개 현실적인 권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직자들이 일상적인 삶의 복잡한 문제와 타협에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다. 그 결과 세속 권력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직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기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박해 자체가 성직자들의 도덕적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 때문이다. 얼른 그럼 주인공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의 성직자란 바로 엔트로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박해하는 세속의 권력자란 바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백악관 집무실입니다. 대체 어떤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세계 문대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강력한 도구로 봅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입장은 다르죠. 앞선 크리스토퍼 올라의 연설에서 엿볼 수 있듯 엔트로픽은 AI를 일반 대중에게 그냥 안전장치 없이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신성한 힘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자연히 종교, 즉 엔트로픽과 트럼프 정부 간의 거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단순히 충돌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엔트로픽은 초대형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이 강력한 AI 기술에 대해서 궁극적인 통제권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도 결정할 갈등이 될 테니까요.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들기 전에 먼저 엔트로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곳이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요. 대체 왜 이 기업은 AI의 대표 기업이면서도 AI에 대해서 이렇게나 도덕적인 견해를 견지하는 걸까요? 엔트로픽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마찬가지로 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 오픈 AI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 자체가 오픈 AI에서 일하던 다리오 아모데이와 그 여동생인 다니엘라 아모데이,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2021년에 세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픈 AI가 AI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진지하지 않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서 말이죠. 실제 엔트로픽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미션과 비전에 대해 다룬 문구가 꽤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AI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엔트로픽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AI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엔트로픽의 분위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Anthropic's headquarters in San Francisco have a monastic feel.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엔트로픽의 본사는 마치 수도원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Employees are on a mission to create the AI so powerful that insiders liken their tasks to the mystery of creation. 직원들은 내부자들이 창조의 신비에 비유할 정도로 강력한 AI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다. Much of their talk is about the ethics and values.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윤리와 가치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엔트로픽의 CEO인 아모데이는 격주마다 직원들 전부를 모아놓고 1시간 동안 관련된 내용으로 강연을 한다고도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엔트로픽의 목표는 강력한 AI, 즉 인류 최초로 초인적 AI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AGI라고도 줄여서 말하는데요. 바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 번역 등 특정 분야에만 능한 네로우 AI와 달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업무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를 말하죠. 다른 AI 회사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 엔트로픽 직원들은 정작 AGI가 도래하면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을 걸 알고 그걸 걱정하고 확신하면서도 AGI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진심으로 몰입해 있다는 점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엔트로픽의 가치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은 어디까지나 종교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 뿐이지 기업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엔트로픽이 내놓은 서비스 중 제일 유명한 건 바로 클로드입니다. 2021년에 오픈 AI를 박차고 나와서 선보인 것이 바로 클로드였죠. 과거를 살짝 더듬어 보면 모두 동의하겠지만 클로드는 출시 이후에도 대략 2년 가까이 챗GPT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선점이 중요한 이 시장에서 출발이 비교적 늦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9,650억 달러, 한화로 치면 대략 1,490조 원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픈 AI의 지난 3월 나온 기업 가치인 8,520억 달러, 한화로 치면 대략 1,310조 원 안팎이죠.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초월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긴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예정임을 미리 밝혔는데요. 사실이라면 이건 주요 AI 기업 중 최초의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두 기업 모두 기업 공개 예정이고 지난 6월 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상장 서류 S1 초안을 내긴 했지만 비공개 상태로 상장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재무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비교 지표에서 엔트로픽이 유의미하게 앞서고 있다는 게 요즘의 분석입니다. 늦은 출발이었음에도 결국은 우위를 점한 겁니다. 연간 반복 매출, 즉 ARR 지수를 비교해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R이라는 건 최근 한 달간의 매출에 11을 곱해서 추정 연간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엔트로픽의 최근 5달 동안 ARR 수치가 무려 5배나 급증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업 가치는 말이죠. ARR 대비 20배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최근에는 이런 기업 가치마저도 어쩌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미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이죠.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는 스페이스 X가 매출 대비 90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죠. 싸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비싸다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무서운 상승세의 이면에는 엔트로픽의 또 다른 베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이 일반 소비자용 챗봇에 집중하는 동안 엔트로픽은 철저하게 B2B 시장에 집중했거든요. 광고나 구독을 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소비자용 챗봇과는 조금 타겟을 다르게 해서 코딩 어시스턴트와 같은 비즈니스 툴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 거죠. 그 결과 엔트로픽은 현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 업계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픈 AI나 구글과 같은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선두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물론 오픈 AI도 잘합니다. 엔트로픽만큼이나요. 다만 엔트로픽의 매출 중 80%가 기업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반해 오픈 AI의 기업 고객 매출 비중은 40%에 불과합니다. 되게 큰 차이죠.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인 토큰 이야기인데요. 오픈 AI에서 토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가격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엔트로픽에서 선보이는 최신 모델들은 되려 질문당 더 많은 토큰을 소비합니다. 그렇다면 오픈 AI와는 다르게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셈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엔트로픽의 방식이 엔트로픽의 매출 성장에 기여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보면 엔트로픽은 AI로 인하여 예상되는 도덕적 문제에 그 어떤 기업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업들 대상으로 한 AI 에이전트 집중 개발 전략으로 수익성도 그리고 매출 구조도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트럼프와 마치 중세 시대를 연상하게 만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may have been all the hand-wringing about the potential downsides of AI that initially irked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를 처음으로 자극한 것은 바로 AI의 잠재적 파멸을 걱정하는 엔트로픽의 안달복달하는 태도였을 것이다. 실제 오픈 AI 등 대표 기업들은 AI 발전을 가속화하고 또한 중국을 따돌리고 앞서 나가자는 일명 트럼프의 가속주의적 군법에 대해서 공개 지지를 했었죠. 반면에 엔트로픽의 CEO인 아모데이는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전혀 반대 이야기죠. 이렇다 보니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지정된 AI 규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에서는 엔트로픽을 파멸론자 산업 복합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바이든 정부의 인물들이 마치 회전문 인사처럼 이후 엔트로픽에 합류하기도 했으니 아예 실체가 없는 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oomer Industrial Complex, 파멸론자 산업 복합체라는 표현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산업 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에서 따온 풍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극단적인 파멸론, 즉 두머리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를 명분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정부 규제를 좌지우지하려는 카르텔을 비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부의 AI 자문가는 엔트로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엔트로픽이 공포 조장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규제 포획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이죠. 정작 본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을 만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행태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매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다음 편에서는요, 실제 트럼프 행정부와 엔트로픽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역시 스케일이 큰 미국답게 상당히 살벌하게 재밌습니다. 스포를 하나 드리자면 워낙 거침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엔트로픽의 경영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바로 left-wing nutjobs라고 말이죠. 해석은 안 할게요. 아마 짐작하시는 그 뜻이 맞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엔트로픽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엔트로픽에 대한 재미있는 다음 편도 얼른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